네, 오늘 노다지 썰전에서는 뇌 영상 분석 AI 솔루션 기업이죠. 뉴로피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가 나오면서 이 뇌 영상 진단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뉴로핏이 아시아 최초 FDA 허가 그리고 또 로슈나 릴리 같은 세계적인 제약사와의 협력을 발판 삼아서 이 시장에서 확실한 기회를 잡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독보적인 기술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레켐비 시장이 열리고 또 빅파마와 협력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뉴로핏의 성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다지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직 실제 매출은 사실 좀 미미하고 수익 모델도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글로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영상 진단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이른바 보험 급여 적용 시점조차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넘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 보여요. 레켐비 효과를 너무 축소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레켐비 처방 전후에는요, 아밀로이드 PET 영상 촬영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FDA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고요. 치료 중에 혹시 모를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MRI 촬영도 여러 번 필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의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했지만, 뉴로핏 AI는 정량 분석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서 진단 정확도를 확 높여주죠. 현재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신약 후보만 해도 164개나 되는데 영상 진단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025년 올해 레켐비 관련 시장만 봐도 7,6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분석 솔루션 시장이 함께 크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네. 수요 증가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수요 증가가 전부 뉴로핏의 매출로 바로 집결될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2023년부터 국내 누적 처방 건수가 고작 6천 건 수준이라고요? 이걸로 시장을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 스스로도 아직 점유율 파악이 어렵다고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비용 문제가 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 적용이 안 되면 병원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솔루션을 도입할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술 경쟁력을 좀 보셔야죠. 뉴로핏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PET 분석 솔루션으로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동양인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입니다. 알츠하이머 발현 양상이 인종별로 조금씩 다른데 뉴로핏은 10년간 쌓아온 아시아인 특화 데이터로 서구 기업들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잡아낸다는 거죠. 이게 아시아 시장 공략의 핵심 경쟁력이고 로슈나 릴리 같은 빅파마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기술 검증까지 마쳤으니까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진단 기준인 셸턴스 스케일을 만드신 필립 셸턴스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만 봐도 이건 기술력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근데 경쟁사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미국엔 콜텍스 AI가 있고 유럽엔 아이코메트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상장사라 정보가 좀 적긴 하지만 매출 100억대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로슈, 릴리가 데이터를 쓰는 건 그들도 뉴로핏 기술을 검증하고 비교하는 단계이지 이게 무슨 독점 공급 계약 같은 약속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경쟁사 기술과 저울질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국내 경쟁사인 JLK와의 차별점을 물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피했던 점도 저는 좀 걸리고요. 이걸 과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글쎄요. 사업 모델도 안정적으로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100여 개 대학병원에는 이미 설치했고 대형 병원에는 판매 후에 유지 보수로 또 중소병원에는 구독 모델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한번 도입하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기가 좀 어려운 그런 락인 효과, 그러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해외 진출도 좀 보세요. 일본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타케야마와 계약해서 PET 5건, MRI 3건 판매가 진행 중이고 인증도 끝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됩니다. 중국에서도
500개 병원을 가진 라도테크와 조인트벤처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니, 일본 판매 건수가 PET 5건, MRI 3건이면 이건 아직 정말 초기 단계 아닌가요? 매출 2조 원짜리 회사와 계약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장 장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중국은 더 심각한 게 아직 의료기기 인증도 받기 전이라서 라이트 버전은 50개 병원에 설치해서 고객 검증을 받는 단계라고요. 이걸 뭐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라고 포장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인트 벤처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국내 100곳 설치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게 해외 성공으로 바로 연결될지는 아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 뉴로 모듈레이션 신사업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저는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 패러다임 전환라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볼 때 뉴로핏의 성장 잠재력은 정말 매우 크다고 확신합니다. 빅파마와의 협력이나 해외 시장 개척 노력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기술력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계속 지적했듯이 치열한 경쟁 환경, 또 보험 적용 같은 규제 문제, 그리고 이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막연한 장밋빛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로핏의 미래가 과연 노다지가 될 수 있을지 그 판단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다만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이 뇌질환 정복을 위한 기술 발전,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여러 사업적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